네,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대 청년 아니고 30대 중반인데요. 어찌나 와닿는 말씀이 많은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바쁘신 가운데서도 청년들과 함께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어, 그 제가 학교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은 학생들인 것 같아요. 안 줘라. 지금 저녁 시간인데 조는 분 못 봤어요. 네. 학교에서 이렇게 오래 제가 얘기를 하고 뭘 안 보여주잖아요. 뭐 비디오로다가 뭐 보여주거나 뭐 그러지 않는 한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 생기는데 오늘 뭐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좀 보링한 내용인데 그 들으시면서도 안 좋으시더라고요. 훨씬 훌륭한 학생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가요, 대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기획해서 펼친 그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잠깐 앉아서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장관님, 네, 이쪽에 앉아주시고요. 네, 이음 대표님, 그리고 오 대표님도 네, 앉아주시죠. 저희 오픈 카톡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저희 무대에 계신 세 분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오픈 카톡에 마구마구 질문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다, 이런 질문도 가능할까? 다 괜찮습니다. 많이 올려주세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사실은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네. 나 혼자 꿈꿔서 끙끙대지 말고 정말 준비만 되어 있으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은 정말 많구나 라는 희망이 생겼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요즘 너무 생각이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이게 좀 요즘은 왜 아는 게 힘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알 때까지 준비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 오히려 좀 아는 게 힘이라기보다는 하는 게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만 하고 행동하는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도와줄 것들이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좀 더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네. 하는 것, 일단 저질러 보는 거 매우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지금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그럼요. 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하면 사다리 또 놓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하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되고 한번 시작하셨으면은 좌고우면하지 마셔야 돼요. 정말 죽어라고 그 일에 매달리시는 게 좋고 그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뭐 제가 힘들었던 시기에 대부분 어떤 제가 갖고 있었던 태도, 삶에 대한 태도를 힘들었었던 때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는 어떻게 살았지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후회가 많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너무 많고 지금 할 일은 안 하고 딱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 몰래 하고 수학 시간에 국어 공부 몰래 해갖고 어떻게 좀 성적 좀 올려볼까 뭐 하는 뜨끔해요. 네. 보통 다 학생들이 영어 시간에 학원에서 하는 수학 문제 풀고 앉았어요. 근데 가장 사실 그 중요한 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 때문에 현재가 영향받는 거, 또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걱정하느라고 현재가 영향받는 건 정말 바보짓이에요. 내가 갈 길을 정했다면은, 내가 올라갈 사다리를 제대로 놨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올라가셔야 돼요. 그거에만 집중하시고 그거에만 최선을 다하셔야지. 그거 하면서 자꾸만 다른 생각하시는 거는 아무런 못하면 안 돼요. 네. 멋진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사다리를 현명하게 두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말씀을 유심히 듣다 보니까요, 강연 내용에 문화 창조 벤처 단지라는 네, 소개를 해주셨어요. 어떤 곳인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네. 아까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나왔는데 문화창조 융합벤처단지라는 거는 그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창조 융합벨트 안에는 이제 그 아카데미 수업 시작하고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들이 만든 회사가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그것들을 소비할 공간은 지금 우리가 각 기업들과 같이 민관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을 뭐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기 일산에
CJ가 지금 현재 그런 공연장과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디지털 컨텐츠를 활용한 테마파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거는 바로 우리 저 체조 경기장을 이제 K-팝 아레나 같은 걸로 바꾸고 와. 있고, 또 송현동이라고 지금 현재 경복궁 옆에 그 대한항공에서 갖고 있는 부지가 있어요. 대한항공에서 처음엔 호텔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호텔은 어차피 지금 법 때문에 못 지니까 그거 이제 잘 설득을 해갖고 대한항공에서 거기다가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공연장과 한식 식당들, 이제 고급 식당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식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거기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복합 리조트라고 그래갖고 전국에다가 지으려고 그러는 카지노가 들어가 있는 복합 리조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전부 다 공연장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문화 콘텐츠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맨날 가갖고 그 카지노에서 뭐 도박만 하겠어요? 어차피 중국 사람들도 어느 순간서부터 중국 관광객이 지금 1년이면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뭐 20%에서 30%씩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420만 명 왔는데 올해 메르스 때문에 확 떨어졌는데 우리가 아마도 17년, 18년까지 2천만 명 중국인들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명 넘어가는 거 순간일 것 같고, 이미 중국인들이 600만 명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중국인들한테 매달려 갖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카지노가 핵심은 아니고 복합 리조트는 거의 이 문화 콘텐츠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소비할 공간들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마하고 이렇게 나가듯이 세계에 우리가 K-팝이라든지 K-콘 뭐 이런 것들 CJ하고도 하고, K-팝 콘서트는 SM이라든지 뭐 YG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나갈 때 우리 콘텐츠 같이 나갈 수 있게끔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벤처를 입주시켜 갖고 실제로다가 사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투융자를 해주고 네. 뭐 그런 거를 하는 데가 벤처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문화 콘텐츠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가져다줄 부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문화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내가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가 돼야 되잖아요. 앞서서 융합형 인재 육성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면은 그런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는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카데미가 네. 사실 그런 교육기관이 많지는 않아요. 뭐 디지털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스크린에 프로젝션, 영상 프로젝션이 되면서 뭘 한다든지, 증강현실을 통해 갖고 게임을 구현한다든지, 뭐 이런 요즘 나오는 새로운 ICT 기술을 하고 공연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된 그것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뭐 게임도 그렇고 그런 쪽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플랫폼도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런 플랫폼에서 이미 공연을 하는 플랫폼도 바뀌고 있고 게임을 하는 플랫폼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종류의 인재들이 많이 필요해졌어요. 과거에 이제 디자인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이거 쉽지는 않은데 제가 해봤더니 참 쉽지 않아요. 그게 학생들이 옛날에 그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물감 자기가 만들어서 썼던 거 아시죠? 그래서 물감도 자기가 만들어 쓰고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는 물감 다 자기가 만들어서 썼어요. 그거 갖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했죠. 뭐 프레스코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벽에다가 칠하면은 이게 오래 갈까 어쩔까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본 거고, 이게 다양한 그런 시도들도 해봤고 물감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썼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네오 다빈치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물감이 아마 코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코딩 디자이너들도 해야 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해야 돼요. 게임 만드는 프로그래머만 그거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디자이너들의 감각을 코더가 이해하기 참 쉽지 않아요. 네. 네. 그거 참 쉽지 않아요. 그 코더가 디자인을 잘하는 거는 디자이너가 코딩을 잘하기는 거는 오히려 그 찬스는 오히려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새로운 종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종류의 다빈치가 이제 나와야지 되는 시점이다. 네. 그리고 그거는 바로 여러 기술과 뭐 이런 거 저런 거가 융합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참 문화창조 아카데미에 가면은 이런 부분을 다 그렇습니다.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윤 대표님 같은 예술로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 그래도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자, 왜요? 짜잔. 사실 오늘 네. 제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창조 아카데미 그 40명 뽑는다라는 그거에 조금 전에 지원을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하실 줄 몰랐는데 제 가방에 우연히 있어가지고 제가 들고 왔는데요. 정말 짠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안 짠거 믿으시는데. 진짜 리얼입니다. 리얼. 네. 네, 근데 사실 여기 오.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문화 쪽에 종사하시거나 문화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별로 없으세요? 뒤에 아,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이 특별히 자기 업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중간에서 오늘 장관님 말씀하신 거 저는 굉장히 깊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냥 좀 청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어떤 이유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여기 보면 대한민국 영토 콘텐츠로 넓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혹시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세요? 어떠세요? 아, 저는 사실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방 한 칸 얻기 쉽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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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온전히 내 머물 하나의 작업 스튜디오면 뭐 전세방이 쉽지 않잖아요. 나를 위한 대한민국의 그 영토 하나를 갖기가 우리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내 꿈은 뭘까? 나는 누굴까? 정말 우리는 생각이 많고 점점 내 존재는 작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눈물 나요. 네, 네. 바닥을 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이 정말로 무한한 꿈을 꿀 수 있고 무한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상상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이 저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경험을 한 적이 있고요. 그때 오히려 나에게 제약되어지는 이 현실만큼이나 무한한 나만의 그 영역을 내가 개척하리라는 그 불끈, 그 열정이 저한테 솟아오르면서 그 열정과 더불어서 무한한 창조력이 막 솟아올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영토 콘텐츠로 넓힌다 이 말이 저한테는 정말 예사롭지 않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는 지금 이 시대에 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나는 도대체 난 누구 여기는 어디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 대한민국은 IT 시대를 넘어서서 DT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세요? DT라는 것은 디지털, 그러니까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래서 뭐 IoT, 뭐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뭐 그다음에 뭐 3D 프린팅, 그밖에 빅데이터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마구마구 열리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기술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완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컨텐츠, 그 기술이 어떤 컨텐츠를 얹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화두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업을 구현하고 또 하고자 할 때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기회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문화창조 아카데미 크리에이터 이 과정에서 지금 지원하는 거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고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 맥츠가 꼭 됐으면 하는. 네. 진짜 오늘 그 되게 네. 그 새로운 어떤 우연한 연결고리가 여기서 탄생할 것 같아요. 네. 그 저도 이거 얘기 들으면서 사실 저희 세대는 사실 이런 환경을 누려본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맞아요. 사실 저희는 정보가 어떻게 뭐 접촉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왜 이런 거 안 도와주지? 왜 이런 거 없어? 불평불만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있었는데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않았던 거죠.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뭐 관심 있는 분들 손 들어보지만 아마 손 들고 싶었던 친구들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막 누려주셔야 이게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어떤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려주셔야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후세들이 후배들이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대물림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도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뭐 창업이다 이러면 뭐 혼자 무슨 뭐 미국에서 뭐 그런 사례 있잖아요. 무슨 차고에서 뭐 그렇죠. 시작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차고 있는 집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시스템들을 좀 잘 활용해서 지금 대한민국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문화 콘텐츠라는 거에 저는 맞습니다. 100% 적극 동의하면서요. 네. 이것들이 좀 지속될 수 있는 방향에 우리가 마음껏 좀 누렸으면 네. 좋겠다. 그런 얘기 사실 드리고 싶어요. 왜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슬플 때 불평불만만 있잖아요. 하거든요. 네. 네. 하지만 준비만 하면요 정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왜 나는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만 알게 되면은 정말 도움을 청할 곳은 많거든요. 그래서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자 이제 여러분 손에 있는 리더기를 눌러서요 저희 한번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1번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 2번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3번 돈 버는 생계 수단으로, 4번 기타 의견 난 여기 없다. 네. 자, 버튼만 4개 중에 숫자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장관님께서는 몇 번이 제일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1번일 것 같은데요. 1번이요. 네. 자아 실현.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번인데요. 네. 정말 3번이 솔직한 제일 많을 것 답변이네. 같은데 저는 좀 이따 제가 왜 그런지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돈 버는 생계 수단 맞죠. 네. 네, 저는 1, 2, 3번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렇죠. 내 비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정하고 거기에 네. 내 가치가, 네. 내 존재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모두 다 포함한 게 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도 다 세 가지가 맞긴 하지만, 네. 어떤 게 하여튼 3번도 이해가 충분히 가요. 그렇죠. 왜냐면 가정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 집계가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와, 1번이 네. 1번이 45.7%, 3번이 41.5%. 막상막하였는데 그래도 자아 실현을 위해서가 조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림을 처음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겠다고 선택했을 때 집에서 뭐 반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등록금도 잘 안 주시고 뭐 그러셨죠. 제가 화실 다닐 때도 뭐 그야말로 홍길동 마루 닦듯이 선배 화실 가고 연탄불 갈아가면서 그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건 그야말로 그냥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힘들어도 그냥 하는 것이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날 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빛 받은 독에 물 붓는 거라고. 그냥 끊임없이 물 붓다 보면은 그것이 성공을 항상 약속하진 않아요. 하지만은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한테 기회 몇 번 온다고. 기회가 몇 번 오는데 준비되어 있느냐가 문제죠. 항상 보면 나는 운이 없어. 운이 없는 게 아니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뿐이죠. 항상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뿐이지 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는 항상 오죠. 기회는 오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3번 택하신 분들은 더 이상 불행하시기 전에 빨리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그냥. 네. 많은 생각이 들면서 나의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앞서서 네, 오종철 씨가 저는 그냥 저 답을 그냥 저렇게 그냥 먹고 사는 거라는 개념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진짜 저 옛날에는 일을 하는 이유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당장 진짜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이라고 네. 생각했다면 그냥 나 먹기 좋고 우리 가족 잘 챙겨 먹고 사는 그런 거였다면 요즘은 좀 제가 좀 확대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 이제 세상에 재미를 더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왜 돈을 벌고 싶냐면 정말 제가 같이 일하고 싶은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제가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내가 좀 더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요즘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제 스스로 깨우친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 일 자체로 돈을 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더 좀 저거보다 어쩌면 1번 쪽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자체로 돈을 벌기보다는 제가 하는 어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제 가치를 확대하는 데도 또 좀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계라는 말에 대한 영역을 조금 더 저 개인이나 가족에서 조금 더 확대한 영역으로 이해를 해서 네. 좀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생계라는 단어를 다르게 본 거잖아요. 네. 뭐 미국 데이터긴 하지만 직장인들의 80% 이상이 나는 현재 좋아하고 있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정말 절망적인 데이터가 나왔대요.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달리 보면은 그 수치가 좀 희망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네. 좀 저도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 좋아하는 일에 대한 정의가 뭔지 아세요 혹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자꾸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저한테 되게 공감됐던 얘기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누가 나한테 와서 덕분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정말 큰 도움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은 자기가 하던 일이 좋아진대요. 저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의 사례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가 그냥 개그맨 할 때는 아까 제가 그 생계의 확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개그맨만 할 때는 제가 제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그러니까 꿈꿨던 일이긴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되니까 그렇게 좋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 개그를 하고 나와서 내가 세상에 재미를 더하는 일을 하고 시작하니까 이제 저를 만나는 분들이 덕분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덕분에 정말 힘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 개그가 좋아진 것처럼 그때부터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좀 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같이 일할 수 있고 네. 같이 더 좀 제 쇼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들이 좀 더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오정철 씨만의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다면 네. 먼저 장관님께 인생 선배로서 업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 싶으세요? 뭐 이미 지금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그 저는 이제 그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진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뭐 처음에 그림 그리는 디자인을 택했을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제 아들이나 딸이나 또 학생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라는 말을 잘해요. 예? 네. 그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어요. 그냥 자기의 선택인 거죠. 자기가 안 하면 그만인 거고 내가 필요해 갖고 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뭐 그거 말고도 사실은 자기 선택의 문제라고 난 봐요. 그래서 그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걸 위해 갖고 최선을 다해 갖고 사는 것.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이거는 뭐 대학교 나와갖고 27, 25 뭐 이 정도에서 한 5년만 살다가 말 일이 아니거든요. 늙으면 어떻게 될까 전들 알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변할지. 그래도 잘 늙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 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가 사실은 그냥 꾸준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도 그랬고 제가 벤처를 하면서도 그랬고 나중에 이제 제가 뭐 대학원장이 되고 나중에 또 이렇게 학회를 이제 학회 회장도 했었어요. 그 학회 끌고 가고 나중에 장관이 되기까지 사실은 누구도 탓해 본 적 없어요. 누구한테 뭐 힘든 일 있다고 해서 그건 저 사람 때문이야 혹은 이 일 때문이야 이 가족만 없으면 그래갖고 좋아질 일이 없어요. 항상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책임져야지 되는 문제예요.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 일 학교 있을 때보다 몇 배 힘들어요. 월급은 적고요. 월급은 학교보다도 적어요. 전 장관 되면 월급 많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장관 되면 연금이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공무원 연금 그 1년 근무했으면 1년치 그냥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뭐 잘못 알고 왔구나. 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후회하거나 뭐 누구를 탓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건 어쩌건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그리고 정말 싫다? 내가 관두면 되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가서 제가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결단이고. 제가 볼 때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항상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예요. 남 탓하실 거 없고
또 사회 탓할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것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다 내 탓이다. 네, 이럴 때 한번 박수 박수 한번 한번, 보내주시면. 네. 맞습니다.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세 분께 궁금한 내용 오픈 카톡으로 주십사 부탁을 드렸죠. 네, 질문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나는 미처 이 질문을 보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어, 질문 들어왔는데? 나왔네요. 네. 어머, 장관님 게임을 핸드폰 게임도 하시나요? 네. 아까 뇌구조에 보니까요. 네. 게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제가 한 두세 달 전까지 했었어요. 탑 11이라는 게임을 했었어요. 혹시 이 중에서 하시는 분 아세요? 계시나 모르겠어요. 탑 11이라는 게임, 그 축구 게임인데 그걸 네. 했는데 지금은 못해요. 정말 시간이 너무 그거 잠깐 들여다볼 시간도 없어. 아니 어떤 자세로 하셨을지 되게 궁금해요. 아니 뭐 장관님도- 그거는 장관님도 막 이렇게 같이 아, 이렇게. 네. 그 왜 저 3대 그 페인 게임 있죠. 네. 그러니까. 네? 3대 페인 게임 중에서 그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 혹시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FM이라고. 풋볼 매니저의 모바일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시간을 많이 뺏기지는 않는데 네. 안 하고 있으면 궁금해요. 내가 이번 게임 내가 졌나 이겼나. 뭐 내가 이번에 감독으로다 이게 선수 이렇게 다 했는데 뽑아놨는데. 네. 어떻게 됐나 이게 이제 궁금해갖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에 신경 쓸 만한 시간조차도 최근에는 없어갖고 제가 일단 안 되겠어 하고 스탑했어요. 네. 한동안은 뭐 제 뇌구조에 보시면 뭐 울티마 온라인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혹시 아세요? 울티마 온라인 아시는 분 없으세요? 아, 여기 카메라 여기 감독님 계시구나. 손 드셨습니다. 네, 울티마 온라인을 아는 이러니까 정도? 늙은 사람들만 하는 게임 같잖아요. 아, 여러분들 손을 들어주셔야죠. 네. 울티마 온라인을 하시는 정도면 네, 오래 좀 되셨고 그다음에 매니아세요. 예, 우론을 할 정도면은 와. 예, 진짜 오랫동안 아마 페인으로다가 잠깐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 말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야단 맞았는데 어쨌든 이게 많이 변했어요. 이게 PC 게임이 이제 있다가 그것이 MMORPG라고 그래갖고 이제 맞아요. 멀티미디어로다가 그 굉장히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그런 그 서버를 활용하는 그런 게임으로다가 갔다가 MMORPG 안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변하다가 최근에 올해 제가 그저께 게임 대상 시상하고 왔어요. 대통령상인 게임 대상을 그 레이븐이 받았어요. 레이븐. 네. 레이븐이라는 게 받았는데 네, 그 모바일이죠. 전체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넥센 통계를 보니까 전체 시장에서 모바일용 게임으로다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9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변한 거예요. 네. 시장이 변했고 근데 그날도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 제가 어디 가서든 이 게임 얘기만 하면 울티마 온라인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리처드 게리엇이라고 그러는 게임 프로그래머 때문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 있었어요. 게임 세계에 대한 철학. 이를테면 게임 안에서의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게 게임은 사회의 한 단면이에요. 사회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사회의 한 단면이라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게임 안에서 하는 행위가 나한테든 뭐 사회에든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게임 안에서의 행위를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게임들. 이를테면은 여러분들 그 GTA라고 하는 게임들 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너무 잘 알고 게임들. 계시죠. 네? 네. GTA라고 그래갖고 뭐 갱이고 범죄자인데 뭐 가갖고 막 근데 그것도 선택의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죽였을 때 경찰로부터 쫓기게 되거든요. 쫓기고 결국은 쫓기다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건데 사실은 GTA 비슷한 게임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감옥에서 출소해갖고 나오자마자 옛 두목이 나한테 내리는 지령 중에 하나가 상대방 라이벌 두목의
누구를 죽이라고 지령을 내려갖고 그 장소에 가보니까 라이벌 두목의 딸 둘이 있어요. 어린 딸들 둘이 있는데 얘를 죽이면은 엄청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범죄인으로서 이렇게 커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걔를 죽일까 말까의 판단은 게이머가 내리는 거예요. 안 죽이면은 범죄 단체로부터 계속 쫓겨다니고 거기와 싸워야 돼요. 범죄 단체와 자기가 싸워야 돼. 죽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경찰하고 싸워야 돼요. 그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죠. 그거는 게임 안에서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그야말로 타격감이 좋다, 뭐 해놨을 때 뭐 피가 뿌려지는 그 에펙트가 멋있다,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게임 안에서 한 행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를 깨닫게 만드는 게임은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우리 게임들 중에 그런 게임들이 별로 없는 게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네. 대부분의 게임들이 그냥 그 효과와 그런 어떤 죽이는 쾌감, 누군가를 괴롭히는 쾌감, 몹을 잡더라도 몹을 잡는 그 쾌감, 거기에 다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그런 몹이라는 게 대부분이 서양 신화, 서구 신화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 신화가 아니고요. 우리 신화하고 서구 신화의 다른 점은 뭔지 아세요? 우리 신화에는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김유신하고 이제 이름도 다 까먹었는데요. 그 경주 남산에서 이렇게 화랑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힘이 셌던 달천이었나? 하여튼 달천이었나? 누군가가 호랑이를 때려 잡았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가장 존경받고 그랬던 리더는 김유신이었어요. 현명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동양에서의 영웅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서양은 신화가 뭘로 시작하는 거니? 부왕 사례로부터 시작돼요. 자기의 아버지를 자기가 죽이지 않고서는 그 다음 신화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딘가로부터 버림받아갖고 누군가에 의해서 신탁돼갖고 키워져갖고 영웅으로 키워지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갖고 뭐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식의 그 서구 신화가 우리 게임 안에 거의 나예요. 그래서 제가 게임 개발자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좀 지혜로운 게임을 또 네. 철학이 담긴 게임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랬을 때 사실 학부모들 걱정해요. 애들이 그 게임 하고 있으면은 네, 뭐 맞아요. 피를 뿌리고 막 그냥 그러니까요. 칼 휘두르면서 피 뿌리고 막 난리 피고 뭐 마을 사람들 다 도륙된 걸 보는 소녀의 눈 뭐 어느 게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과연 그게 부모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 다 부모 걱정한단 말이죠. 그 게임 시장을 위축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게임 만드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하죠. 그거 좀 철학이 담긴 좋은 게임들 좀 많이 만들으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도 생각의 전환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게임하면 진짜로. 굉장히 자극적인 거 생각하지만 인생을 배우고 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네. 게임 컨텐츠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이윤 대표님께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이윤 대표님 뭐가 제일 힘드신가요? 월급 주는 날 눈물을 흘리셔야 되나요? 어떠세요? 네, 저는 사회를 위한 창조적 치유 예술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유맥츠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월급보다도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처음에 마음을 지켜나가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기업에 분명히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저희 그 함께하는 직원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이곳에서 진짜 너희들이 먼저 꿈을 키우고 너희들이 먼저 인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정말 나의 존재적 가치, 그다음에 그 가치를 사회와 나누는 사회적 가치, 그래서 밸류 크리에이팅을 하고, 그렇지만 밸류를 만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까지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 기업 활동이거든요. 사실 이 세 가지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월급 주는 날이 되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가 되지만 저는 약간 그건 좀 초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
있는 직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뚫고 지나갈 그런 뭐라 해야 되나 내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면 굉장히 대표로서 더 많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와 초월하셨군요. 아. 그 힘듦을. 네. 부러워요. 오 대표님께도 왔는데요. 소통 테이너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네.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그맨 오종철이 아니라 오종철의 개그를 하는 순간 아, 저는 소통의 주체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신, 또 자기가 하는 일, 그리고 남들과 하는 소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순간 남들과 하는 소통에만 되게 이렇게 막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정작 내가 누구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오종철의 개그를 만나는 순간 저는 세상에 재미를 더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재미있게 만들까? 그 질문을 딱 받는 순간 제 일과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을 이야기하는 엔터테이너. 와. 이렇게 막 짜맞추다가 그때는 뭐 되게 막 힘들어서 막 별의별 얘기 다 나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소통을 이야기하는 엔터테이너 줄여서 소통테이너 막 사람들이 처음에 그랬어요. 그게 뭐야? 하나는 한글이고 하나는 영어고 나중에 영어로 어떻게 쓸래? 막 이러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소통테이너 딱 5글자 만들고 나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를 소통테이너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또 누가 갖다 쓸까봐 특허청에다가 상표처럼까지 다 받아놨어요. 오, 중요해요. 매우 네, 중요해요. 여러분 돈 내고 쓰셔야 돼요. 저만 쓸 수 있어요. 네. 아, 네. 아, 그렇게 해서 소통 테이너가 네, 탄생을 그래서 했네요. 온미원 소통 테너입니다. 아, 네. 온리 원 정말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참 나만의 무엇인가를 갖는 거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세 분의 어릴 적 꿈을 업으로 삼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네, 또 지금은 무엇을 할 때 제일 행복하세요? 네, 먼저 장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꿈. 네. 그리고 무엇을 할 때 가장 또 행복하세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이걸 하면서 평생 살겠다고 생각한 건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미술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그때였던 것 같고요. 근데 굉장히 반대가 심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도 몰래 그려야 됐고 지금은 상상 잘 안 가시죠. 뭐 대학만 붙어다오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그랬던 것 같고 그 전에는 사실 뭐를 하려고 그랬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워낙 뭐 이것저것 뭐 생각이 많았으니까. 그럼 요즘은 어떤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세요? 요즘요? 네. 그것도 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우린 현장 가갖고 현장에 있는 그 분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공연장 가갖고 연기자를 만나야 되고 또 종교계 가갖고 이 사람 만나.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런 거 제가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교수라는 거는 뭐 학생들은 말 잘 듣죠. 뭐 하라는 대로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의 그건 사람 만나는 직업이 아닌데 이 장관이 되고 나니까 와달라는 데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문화 현장 가고 사람을 만나보면 참 좋아요. 그 사람 만나고 그분들 얘기 듣고 이러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 중에 하나예요. 사실. 네. 와. 힘들기도 오늘- 하지만. 네. 직접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청년들을. 네. 지금 이 순간 굉장히 행복해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피곤하시겠지만. 네. 네. 이훈 대표님은 어릴 적 꿈. 네. 네, 어릴 때라고 하면 뭐 6살, 7살 이럴 때인가요? 네, 그때는 저는 떡볶이를 잘 만드는 사람이 가장 위대해 보였기 때문에 분식집 아줌마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는요. 근데 저는 사실은 조각을 전공하고 지금은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조각을 만들기보다 제 자신이 살아있는 조각이 되는 퍼포먼스 아티스트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혼의 조각가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때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제가 이렇게 어떤 그 영혼의 조각 작업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 꿈, 창조성 이런 걸 발견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 사람의 꿈에 같이 동화되어지고 같이 융합되어질 때 그 하나 되는 기분 있잖아요. 그때 전 너무 행복하고 제 안에 막 사랑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것 같고
예, 그때가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렇죠. 네, 어떠세요? 저는 오늘 주제하고 좀 같다 봅니다. 그러면 직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은 꿈이 어렸을 때는 뭐냐고 물어보면 직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직. 너는 어떤 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꿈은 개그맨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개그맨이 하고 싶었나 봤더니 사실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형이 저를 보고 웃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희 형은 이제 전교 1등하고 막 서울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집에서 사고만 치니까 이제 항상 비교되는 아이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되게 무섭게 대하셨어요. 저를. 그래서 한 번도 저를 보고 웃어주지 않는 아버지하고 형이 아니 TV에서 코미디 프로 보면서 개그맨들이 나오면 막 웃는 거예요. 저 그때부터 저는 개그맨들을 존경하게 됐죠. 야, 그 무서운 아버지를 웃게 만드는 저 사람은 얼마나 다. 그러니까 그때 약간 그러니까 개그맨이라는 직은 꿈을 꿨지만 내가 왜 개그맨을 했던 거냐면 우리 아버지 웃겨보려고 네. 그랬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업으로 이게 온 것 같아요. 이제 업을 꿈꾸는. 요즘은 제가 언제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이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그맨이라는 직으로서의 어떤 성공에서 행복한 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업은요 세상에 웃음을 더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웃을 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디 가서 웃을 일 만들 때가 저는 제일 신나고 그때는 초능력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와이프 앞에 서면 또 갑자기 이제 또 주눅 들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아마 오늘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직만 아마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돌려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정말 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문화 콘텐츠 창업 선배로서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씩 해주시죠. 먼저 장관님 먼저 해주시죠. 뭐 거의 다 말씀드려갖고 뭐 별 다르게 이렇게 얘기해 드릴 건 없는데요. 저는 이제 사업도 했었는데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제 연구소 벤처라는 걸 했었어요. 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벤처를 만들어갖고 게임 회사를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모바일 게임 만드는 회사를 나중에 이제 그것이 모바일 게임 만드는 회사로다가 이제 변하긴 했는데 그 전에는 이게 데이터 방송이라고 그래갖고 이를테면 스카이라이프 같은데 나가는 그런 데이터 방송용 게임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했는데 그런 회사 같은 것이 사실은 잘 되기만 하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업다운이 있잖아요. 회사라는 거는 업다운이 있고 처음 시작해갖고서부터 계속 잘 나가기만 해갖고 뭐 이렇게 삼성그룹처럼 커나가는 그런 그 회사는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항상 업다운이 있고 그런데 그 어려운 때가 사실은 오히려 대부분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그거 이제 크는 과정에서 오히려 직원이 늘어나면서 망하더라고요. 직원이 뭐 한 10명 있을 때 같은 경우에 잘 안 망해요. 그거 뭐 월급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든 내가 내 몸으로다가 뛰어서라도 강의료로라도 어떻게 좀 떼어나갈 수 있는데 그게 갑자기 어디서 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갖고 막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일이 바빠지고 뭐 이러다 보면 일을 하려고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인력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뭐 100명, 200명 이러면서 그 일이 계속 있으면 모르는데 한 1년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그 많이 뽑아놓은 그 100명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때 대부분 이렇게 성장하다가 다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회사 하면서 조금 회사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서 창업하고 회사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나가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이 있으실 텐데 정말 현명하고 눈치를 잘 봐야지 되고 그 곰같이 굴어갖고 인생은 곰같이 살아야 되지만 회사는 곰같이 운영하면 뭐 100% 곰같이 당해요. 그래서 회사는 여우같이 운영하고 인생은 곰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회사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이 그런 거였고 그래서 하여튼
뭐 아까 나머지 뭐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는 아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회사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려서 회사 얘기 잠깐 드렸어요. 네. 인생은 곰처럼 회사 창업은 여우처럼. 네, 꼭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 대표님. 네, 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스펙이나 그 어떤 경력보다도 여러분의 진정성이 담긴 자기 이야기를 찾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아시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인격적 재능을 발견하시게 되길 바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격적 재능이라는 것은 나의 가장 연약한 점, 나가 가장 실패하고 고통받았을 때 그때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진짜 창조성이 발휘되어진 게 바로 그런 인격적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융합적인 그런 인재의 모습들 거기서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꼭 여러분의 스토리를 찾으시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만의 스토리를 찾아라. 네, 마지막으로 오정철 씨.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 쇼 중에 꼴통 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다 꼴통이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다 꼴통이시거든요.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꼴을 갖고 태어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꼴통이거든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은 참 정통의 기준이 너무 강한 나라 같아요. 나이 20살엔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고 그래요. 나이 30에는 무조건 취업하고 뭐 어디 결혼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이 40에는 무슨 집 한 채는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마치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저는 아직도 집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아직도 걱정거리거든요. 아들은 셋이나 낳았는데. 근데 저는 요즘 제 꼴값 찾아서 저는 요즘 너무 신나서 제가 하는 일 뭐 성공이다 그런 거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그냥 제 꼴값 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44년 중에 제일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냥 꼴통답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꼴통들이 바꾸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꼴값 하시면서 꼴리는 대로, 여기서 꼴리라는 말은 꼴이 이로운 대로 사시면 너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1부 인생의 선배에게 업을 묻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창업과 창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멘토에게 창업을 묻다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 잠깐 쉬었다 갈 텐데요. 사실 행사에서 남는 건 사진이에요. 사진 남죠. 네, 저 이거 오늘 가보로 물리려고요. 맞아요. 저도요. 그래서 장관님과 함께 게스트분들 그리고 함께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단상으로 모두 올라와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서 뒤로 돌면 어떨까요? 그렇게 그래도 할까요? 그럴까요? 네. 그게 더 어떠신가요? 다 나오시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네. 장관님께서 이렇게 오시고 그러면 여러분께서 한번 네. 일어나셔서 저희 다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셔서 아, 이렇게. 이거 앉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기념 사진 촬영도 발상의 전환이네요. 네. 네. 장관님은 서셔도 괜찮으실까요? 좀 이렇게 숙이시면 됩니다. 아, 장관님 그러면 자, 한번 아이고 좀 얼굴 좀 나오게 좀 숙여주시면. 붙으세요. 다 일어나서. 예. 다 이렇게 네. 모여주세요. 이렇게 다 찍고 싶으시잖아요. 네, 조금 앞쪽으로 오셔도 네. 됩니다. 제가 한 방에 사진 촬영 금방 끝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나, 둘, 셋, 그럼 다 같이 야 이러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일찍 끝납니다. 자, 네, 네, 같이, 네 이렇게 같이 약간만 수그려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야! 잘 나왔을 겁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